드디어 김용건 씨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엄복동을 봤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 영화의 장점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도 감독이 될 수 있다. 혹은 당신도 극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역할. 제 어떤 정신줄도 이제 딱 끊어지네. 다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게 엄복동 끝이에요. 다시 한번. 복동아 지금이야. 네, 어떻게 별 몇 점? 하나 반? 하나 반. 뭐 저도 하나 반? 한 개. 두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극이 진행이 될 때 어떤 개연성이라든지 서사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너무 쉽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에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들의 향연. 뭐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시대극 같은 거 보면은 허준이라면 유이텔 만나고 그쵸.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 어디 서울 같은 데 상경하면은 사기 한번 당하고 그쵸. 좋은 사람을 일단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죠. 뭐 다른 어떤 기술들을 배워서 그 다음에 한번 위기를 겪죠. 스승님 저를 내쫓지 마세요 이러고 그쵸, 예. 다시 그 스승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죠. 그래 복동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때 물론 시련이 한 번 있죠. 가족이라든가 예. 뭐 어떤 아픔을 한번 겪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성장통을 겪게 한다던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넘어간 다음에는 또 이제 대결 구도 부침지라든가 경찰이다 그럼 수갑 내려놓고 가 뭐 그쵸. 권총 내려놓고 가 이러면서 직위 해제. 뭐 이런 이러고 식. 이거 아니면 내가 못해 뭐 할 거 없는 거 같아? 아 없는 줄 알아? 뭐 이러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그래 다시 해보자 한번 잠깐 해보자까지 시간 동안 개인적인 방황 뭐 경찰이면은 자기 뭐 친한 친구가 그 깡패한테 죽는다거나 그쵸. 뭐 이래서 다시 안 되겠습니다 저 진짜 경찰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살인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수갑으로 잡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쵸.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너무나 뻔한 근데 그게 되게 늘어져요 되게 그냥 뻔하면 그냥 차라리 뻔한 맛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장 드라마 같이 그쵸. 따다닥 치고 가서는 그냥 아니 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전개도 되게 늘어지고 그런 아니 전체가 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장점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도 감독이 될 수 있다. 혹은 당신도 극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역할. 그런 영화 말고는 딱히 어떤 역할이 없지 않나. 어쨌건 이 영화를 본 17만 명. 좀 박수를 보냅니다. 정의를 표합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드 캐스팅. 미스 캐스팅. 매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미스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동아 일어나. 어서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씨가 주연인데 B 정지훈 씨한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이미지는 It's rain. 뭐랄까 야망 가득한 청년. 착한 배역이 없어요, 보통. 좀 완전 무결한 착한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약간 좀 때도 묻어 있고, 근데 야망으로 가득한 청년. 네. 약간 좀 못되게 보이는 아니면 뭐 좀 사고 많이 치고 다니는 근데 능력은 네. 뛰어난 뭐 그런 캐릭터라든지 리턴 투 베이스가 그랬고요. 저는 사실 리턴 투 베이스가 이 영화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좀 과소평가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R2B. R2B. B 씨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와장창 무너집니다. 복동으로 등장할 때부터.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물장수로 나오는데요. 순박한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근데 마스크는 우리가 봤던 그 야망 가득한 B인 거죠. 야망가도 거기 약간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모습도 있는. 예. 그런데 너무나도 해맑게 순박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B의 이미지와는 너무 갭이 큰 거죠. 근데 그걸 연기력으로 해결을 했냐? 예. 그리고 개연성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제가 옥자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딱 위기에 닥치면 갑자기 옛날에 사고 쳤던 애가 트럭 몰고 딱 나타나서 타! 이래서 딱 보여주고 이런 전형적인 그런 내가 이걸 4시간 들여서 봐야 되나 이런 느낌. 강소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차피 이거 보실 분 없는 거 알아요. 처하면 그 이상한 옛날에 같이 감자 나눴던 사람이 딱 등장해서 구해주고 기관총으로 막 예이 개 같은 놈들아! 해서 쏴 죽인 다음에 그쵸. 자기도 사망하고 너는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너무나 뻔한 예를 들면 강소라하고 복동이랑 처음 만날 때 이상한 지하 세트 같은 데서 만나는데 그쵸. 예. 단상 밑에 단상 밑에서 만나는데 그 강소라가 단상 밑에 나와서 사람을 다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단상 밑으로 가는데 단상 밑은 수색하지 않아요. 2시간 러닝타임 내내 이럽니다. 예. 뭐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민효린도 예를 들면 캐릭터가 딱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그 엄복동을 좋아하는 그 스승님의 조카인지 딸인지가 예. 딱 그 역할. 그래서 엄복동한테 감자 막 만두 같은 거 주려고 뭐 하나를 하고. 더 주려고 예. 하고 강소라가 등장하니까 예. 뭐 질투하고 뭐 이런 거. 마지막에 그 만주에서 무슨 총 쏘던 놈이 갑자기 자전거를 탄다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군인이 예, 최종 보스로. 최종 보스로 등장을 하죠. 저는 로키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주드로
주드로가 주연이었던 독일군과 러시아군이 싸우는 영화가 있어요. 서로 저격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는데 네. 딱 그런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 주드로가 러시아의 그 숲속에서 사냥꾼 출신의 어마어마한 저격수로 나타나니까 그 저격수를 죽이기 위해서 독일군에서 파견하는 독일군 이제 중심에서 오는 거죠. 그 저격수의 영웅이 오는 그런 설정. 뭐 사실 뭐 똑같은 거죠. 뭐. 상대하는 엄복동과 마지막 보스가 둘 다 너무 탈아시아예요. 괴물들이 둘이 등장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 특히 정석원 씨는 뭐 네. 예, 거의 뭐 느낌이 완전 눈빛도 그러하고 눈빛도 그렇고 볼컵을 너무 해갖고 그때도 뭐 실내에서 트레이닝하는 게 유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뭐 있다고 치고 딱 이런 실내 네. 사이클을 막 돌렸는데 실내 사이클을 얼마나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리냐면 이 체인이 열이 받아갖고는 끊어질 정도로 갑자기 막 빨갛게 달궈져. 예, 빨갛게 달아있다 끊어지는 빵 개그였나 싶기도 하고. 클리셰도 잘 쓰면은 좋을 수 아니, 있거든요. 근데 클리셰가 왜 문제는 클리셰입니까? 클래식이지 그렇죠. 그게. 하지만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로 클리셰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그로 느껴지는 거죠. 그 예. 체인이 으아 하면서 빨갛게 달궈지다가 끊어질 때 제 어떤 정신줄도 이제 딱 끊어지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도 그 장면에서 그나마 웃지 않았으니까. 그 피식했어요. 피식. 네, 딱 한 번. 피식. 그리고 CG를 너무 대충 발랐어요. 150억을 썼다는데 도대체 150억 어디다 쓰지 모르겠고. 영화 예산 150억이라면 아마 그 촬영에 들어가는 순재 작비가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그리고 이제 마케팅 배급 비용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정도 비율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화 순재 작비 못해도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데, 예, 100억 영화치고는 너무 많이 허술하죠. CG를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관중 씨는 거의 대부분이 CG인 것 같고요. 테크날리보다 못해요. 그냥 그 화면에 노이즈가 너무 껴있어요. CG를 막 바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아사모사하게 보이려고 계속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계속 화면이 뿌엽니다. 그래서 무슨 모니터 한번 닦아줘야 될 정도로. 예. 군종신 같은 경우는 CG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조 출연자분들 이제 인건비가 갈수록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그래도 한 100명이라도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붙이는 방식의 CG와는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어나! 근데 100명도 안 갔, 20명 아니 그렇죠. 제로예요. 0명을 해서 그냥 발랐어요. 그리고 다 이제 음영 윤곽선 같은 게 너무 불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좀 티가 나더라고요. 폭발배 장면 같은 경우도 너무 CGT인 게 너무 티가 나고. 그 윤곽선이 이렇게 다 흐릿흐릿하니까 전부가 다 흐릿흐릿해 보이고. 예.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유쾌했던 영화는 아니네요. 제 스킵을 좀 하면서 봤는데 한 50분 날렸다. 스킵을 하면서 봤지만 꽤 근데 힘들었다. 이게 네. 어이없이 길어요. 또 1시간 50분을 꽉 채워 거의. 아니 그냥 처음에 저는 자전거 대회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게 대회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드라마도 많잖아요. 예. 중요한 대회야 이렇게 원래 자전거 선수들이고 예. 교분이 있고 뭐 어떤 거기서 라이벌 의식이 있고 이 대회 정말 중요한 대회 하고서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있는데 와 드디어 대회 나왔다 오는데 40분이에요. 도대체 1시간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독립운동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예. 고문 받는 얘기도 나오고. 예. 많은 거기서 얘기가 또 나오죠. 이제 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고 원복동하고 이게 너무 그냥 개별 얘기로 그냥 예, 그냥 엄복동의 삶에 이제 독립운동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냥 엄복동이 마지막에 화가 나 있는 거는 자기가 좋아했던 강소라가 죽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등장인물들을 설명을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일정 부분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설명이 너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부분도 개연성이 네. 워낙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아니, 저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게 네. 되는 정도의. 뭐 예를 들면 그 엄복동한테 서울 막 상경한 엄복동한테 사기를 치던 사기꾼 이시연이 자전거 대회에서 최종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게 그리고 심지어 둘이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 둘이 결국에는 이렇게 친하게 됐다라는 설정으로 보통은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 중간에 한번 도박쟁이 하다가 그거 외에는 둘이서 대사 나누는 것도 거의 없고요. 절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팀 동료 서로 이용해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클리셰가 있어야 될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그 엄복동을 사기친 놈이 굳이 다시 등장했으면은 둘의 어떤 그 버디 그쵸.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아니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지금 빚이 있으니 널 이때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뭐 한번 보통은 뒤에서 이시연이 한번 밀어주든가. 이시연 네. 같은 역할에 보통 한번 희생하는 역할로 한번 네. 나오죠 끝에는.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한번 더 하든지 뭐 네. 둘 중에 하나로 보통 가는데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요. 그랬습니다.
엄복동. 사실 뭐 엄복동 관련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내용을 워낙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그런 나쁜 영화가 있었구나. 그런 무능력한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그냥 무능력한 그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질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온갖 클리셰 덩어리요 그냥.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